이 지지율 하락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보여주는 지지율 하락 흐름 보여줄 수 있는 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얼미터 이게 조사입니다. 오늘 발표된 조사고요. 9월 29일 발표된 조사입니다. 지금 흐름들 9월 첫째 주 보시면 56.0%를 기록을 했습니다. 8월 달에 흐름이 51.1%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56.0%까지 갔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내리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54.5%, 53.0%, 그리고 52.0%. 이게 마지막 이제 9월 넷째 주 주간 집계 52%. 계속해서 지금 3주차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리얼미터 조사는 이게 ARS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정치에 관심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응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주로 이 조사 내용을 본다면요,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영남 쪽, 특히 이제 부산, 울산, 경남, 그리고 서울에서 이번 주에 많이 하락을 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성별로 본다면은 여성, 나이로 본다면 70대 이상, 그리고 보수층,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층에서 좀 많이 그 전주에 비해서 하락을 한 걸로 그렇게 좀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결국 리얼미터 조사 26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. 18세 이상 유권자 2,527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득표가 49.42% 득표를 했죠. 그러니까 현재 응답자 52%가 잘한다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지난 대선 때의 지지 흐름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치입니다.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듯이 60%대 초반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60%를 돌파하지 못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. 계속해서 50%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50%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압박 공세, 그리고 청문회 추진,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도층, 무당층의 어떤 비판적인 심리, 이런 것들이 이 지지층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비판받을 여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공세가 너무 투박하고 거친 것 아니냐, 그리고 너무 지금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 아니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중도층이나 무당층 인사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심하다, 이러한 어떤 민심의 흐름이 조금 지지율에 반영됐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속도전, 이런 부분도 같이 결부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과 함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이죠.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불로 현금으로 지불한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듯이 뭔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타결이 여의치 않구나 하는 부분들, 뭔가 좀 우리 뜻대로 좀 원만하게 타결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걱정, 불안 심리, 이런 것이 또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
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멍드는 것은 더 심해지겠죠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것이고,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그 당시에 어떤 좋은 분위기, 이런 것이 이제 관세 협상의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, 그리고 일본은 타결했는데 우리는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시기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, 걱정,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,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일정하게 반영이 되면서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부울경과 서울, 대전, 세종, 충청 이쪽의 하락세가 조금 더 도드라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정당도 마찬가지인데요.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43.3%. 예, 이 지지율 표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? 민주당 지지율이 43.3% 기록을 했습니다.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 38.3%. 예, 두 정당 지지율이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. 결국 이것은 이른바 이제 정당 지지에서 이탈해서 무당층으로 가는 무당층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지금 민주당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국민의힘도 역시 똑같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반사 이익을 또 국민의힘이 보고 있지 못하다,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지금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 5%포인트 지지율 격차입니다. 이 5%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집권당으로서 지금 집권 1년이 안 된 시점, 이제 뭐 6, 7, 8, 9,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야당, 국민의힘에 비해서 오차범위 안에 각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,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하고 있지만 역시 그 반사이익을 누려서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. 이런 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부분은 이 무당층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신 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요, 갤럽 조사가 지난 26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8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역시 이제 그 직전 조사에 비해서 한 3%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은 24%, 변동이 없었습니다. 갤럽 조사는 20%대에 국민의힘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 리얼미터 조사는 30%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아마 두 조사기관의 조사 내용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갤럽 조사는 조사원 전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를 합니다.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갤럽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이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 조사입니다. 이 갤럽 조사에서 본다면 정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, 부정평가가 팽팽합니다.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3%, 하지만 부정평가 44%, 뭐 팽팽하거든요. 정청래 대표가 잘한다, 잘못한다,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잘한다, 77%에 달합니다. 긍정평가가.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 흐름은 좀 강하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아마 정청래 대표도
이러한 맥락에서 지지층에 강하게 그런 호소를 하는 강성 흐름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이 정청래 대표의 한 지지율은 2012년 이후에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 흐름 중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0월 달에 기록했던 대표 시절 지지율이 41%였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지지 흐름 44%, 이렇게 좀 43%죠. 잘하고 있다. 43%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때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수치이고, 과거에 뭐 한명숙 대표나 김한길 대표, 문재인 대표, 송영길 대표 요때보다도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집권 아직 그 초반이라는 그런 흐름, 그리고 이 강성 지지층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안고 가고 있다라는 흐름,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것 아닌가,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정청래 대표가 가져가고 있는 강한 흐름들이 아까 리얼미터 조사나 갤럽 조사에서 보여줬다시피 어떤 이 지지율 확장의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강성 흐름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내년 초가 되면 여기에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뭐 정청래 대표로서도 지방선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주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입니다. 일부가 떨어져 나오고 있죠. 일부는 또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. 무당층의 비율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이 30% 정도 됩니다. 이게 뭐 무당층의 비율로서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흐름이고, 이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여야가 서로 이제 각자 길을 가면서 야당은 장애투쟁 가고 여당은 또 입법에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,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. 이 국민의힘이 현재 이러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흐름을 그대로 받아 안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이 여론조사를 보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런 관세 협상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 흐름을 국민의힘이 받아 안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. 정체 내지는 약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흐름들,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러한 상황을 또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쪽으로 지금은 그래도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,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이제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. 대구에서 했고 서울에서도 했죠. 두 차례 장애투쟁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,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일부 당협위원장들 쪽에서는 뭐 좀 장애투쟁에 반대한다, 이런 의사도 표명을 했습니다. 또 내세우는 이러한 이 반 이재명 이러한 이 어떤 논리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. 뭔가 야당으로서의 국민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, 그러한 구호,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, 비판,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,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냐,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장애투쟁을 하고, 그리고 장애투쟁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
마지막에 꺼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장외투쟁 카드인데 지금 이걸 꺼내든 것이 맞느냐 하는 이제 전략적인 실책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. 이 어떤 인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그 가져가기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그 동력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전략적으로 과연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현재의 이 지지율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. 민주당 집권 여당 쪽에는 어쨌든 현재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민심이 지금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. 국민의힘에는 여당에 대한 비판만 가지고는 안 된다. 뭔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존재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조금 더 받아 안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은 여야 정당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현재 발표된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지금 지지율 여론 흐름을 읽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소종섭의 시사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